자, 그리고 VIP 형님들 LG이노텍 짧게 먹고 다 정리합시다. LG이노텍 5% 먹고 수익 다 정리할게요.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LG이노텍 5%.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파이nem텍이 어저께 많이 올랐죠.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 깔끔하게 수익들 내시고 많이 올라갔죠. 야, 솔직히 파이nem텍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저번 주 금요일 날 11,900원에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추천한 다음날 좀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주 조금 떨어지니까는 안티들 다 나와가지고 아주 욕하고 비아냥가고 조롱했던 놈들 다 지금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들. 근데 또 월요일 날 급등 나왔어. 근데 또 그때 조용해. 내가 뭘 했어요? 파이nem텍 애플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자 그랬지. 근데 또 그 다음날 하락이 나왔어, 이날. 그러니까 또 하락 나온다고 또 쫑알쫑알쫑알쫑알. 근데 어제는 또 15% 급등 나왔어. 진짜 애들아 좀 왜 그러냐. 좀 주식은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갈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가져가면 좀 돼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날 미 증시가 다우가 마이너스 0.05, 나스닥이 1.02, 그 다음에 S&P 500이 0.51로 마감이 되었는데,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식이 어저께 좀 나오다 보니까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울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은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자, 금리 인하가 100%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주식을 사 모으자 라는 의견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9월 초순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의 금리 인하가 될 분위기인지 아닌지 시장은 반응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어떠한 업종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바이오주들 봐야 돼요.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뽑아서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니까 양방향으로 다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필요합니다. 자, 종목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파이nem텍이 어저께 많이 올랐죠. 파이nem텍 수익 실현 다 못하신 분들 깔끔하게 수익들 내시고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도 수익 실현 다 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수익 실현 완료했고. 야, 솔직히 파이nem텍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진짜. 저번 주 금요일 날 11,900원에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추천한 다음날 좀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주 조금 떨어지니까는 안티들 다 나와가지고 아주 욕하고 비아냥가고 조롱했던 놈들 다 지금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들. 근데 또 월요일 날 급등 나왔어. 근데 또 그때 조용해. 내가 뭘 했어요? 파이nem텍 애플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자 그랬지. 근데 또 그 다음날 하락이 나왔어, 이날. 그러니까 또 하락 나온다고 또 쫑알쫑알쫑알쫑알. 근데 어제는 또 15% 급등 나왔어. 진짜 애들아 좀 왜 그러냐. 좀 주식은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갈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가져가면 좀 돼요.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 자, 한 종목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송파워텍. 보송파워텍 4,000원까지 보자. 4,000원 정도.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보송파워텍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주 하나 보자. 바이넥스. 바이넥스 17,200원. 9시 4분. 17,200원 바이넥스. 자, 오늘은 두 개만, 바이넥스와 보성파워텍 하나씩 볼게요. 보성파워텍부터 볼까요? 보성파워텍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안에서 놀고 있던 주가가 처음으로 돌파를 해주는 자리야. 근데 이게 하향 돌파가 아니라 상향 돌파로 오늘 첫 시도가 지금 나오는 자리야, 보성파워텍이. 근데 또 얘가 소형주예요. 소형주는 알다시피 한번 움직이게 되면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과 거래량이 아침에 들어오는 거 눈으로 좀 확인하고 지금 들어간 자리거든요. 근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 그랬냐면, 얘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서 종고점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밀려서 또 며칠 또 개gel거리면서 자리만 잡아주던가, 결국은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보성파워텍 자리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근데 일단은 폭가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자리이고, 월봉도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을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한번 봅시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이 자리였었어요. 8월 27일 수요일 자리인데, 수요일날 얘가 18,5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꼬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마감을 쳐줬어. 제가 꼬리에 대한 의도는 언제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결국에는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의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얘가 이만큼 빼버렸는데 주가가 여기서 받치고 희평선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특히 어제가 키포인트 자리였었어요. 어제가 이거 흔히 말하는 뭐 족지 패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트가 단봉들 연속적으로 만들고 나서 바닥에서 십자가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신호를 알리는 거거든요. 위로 올리겠다는. 근데 오늘 때마침 얘가 아침에 갭 상승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 꼬리를 길게 만들었던 의도는 물량 뺏어먹기 밖에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팔놈들은 여기서 이제 다 팔았구나. 그러면 이제 매수가 많이 붙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넥스 매매를 한번 해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VIP 형님들 LG이노텍 짧게 먹고 다 정리합시다. LG이노텍 5% 먹고 수익 다 정리할게요.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LG이노텍 5%.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VIP 종목 VIP 종목인데 HVM이 어저께 손절 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좀 전화가 왔고 이거 기다렸다가 추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의견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는 회사입니다. 회사여서 애초에 제가 계획했던 매매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손절을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죠. 손절을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손절매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매매 전략 중 하나예요. 어떤 전투에서는 이게 승리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전투에서는 또 패배를 할 수가 있다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물러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리스크 관리라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조금 손실을 감소하고 이 계좌를 또 지켜내는 계좌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투자로 여러분들 부를 이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매번 벌기보다는 벌어야 할 때 비중을 제대로 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식으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긴 한데 절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난 그딴 건 모르겠고 나는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진짜로 10중 8구 망합니다. 진짜 베팅할 수 있을 때는 베팅을 좀 해야 되고, 물러날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날 수가 있어야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이. 처음에 계획한 100만 원만 넣고 기다려야 하는데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아쉬워서 돈을 넣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불안해서 또 애정이 없던 물타기 해가지고 돈 추가적으로 넣고, 이게 10중 8구 망한다니까요. 계획이 없는 매매가, 매도도 계획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겁니다. 차트 보는 법, 뭐 재무제표 보는 법, 매매 기법, 사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주식은 결국은 멘탈이 완성되었느냐 안 됐느냐, 매매 원칙이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산 1억으로 투자할 때랑 10억으로 투자할 때는 완전히 매매하는 게 또 달라요. 근데 고수들은 금액이 바뀐다는 들 정확하게 딱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 투자 원칙은 기가 막히게 똑같은 루틴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조선주 다 올랐는데 페노션은 왜 안 올라?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급은 제가 할 수가 없고, 페노션이나 HMM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아니라 해운주예요. 해운들.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2007년도 때 조선업 포항하고 지금의 조선업 포항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2007년도 때는 전 세계 경기가 좋아가지고 선박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서 물류 중심의 해운주들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배를 건조해야 되고 조선주들도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2007년도에는 물류나 벌크선 위주로 조선업이 호황이었다면 지금은 군함, 그 다음에 뭐 잠수함, 이런 방산 관련 조선주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쉽게 말해서 2007년도에는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호황이었다면 현재는 전 세계 나라들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기에 따라서 호황인 거예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성파워텍 좀 오후까지 좀 지켜보고, 바이넥스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봅시다. 내일이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이네요.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